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수 발생량을 엉터리로 계산해 특혜를 주고 이것이 역류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달 초 녹지국제병원의 정상 개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행정소송에 이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개설 허가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부분 가동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처리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등의 특혜를 준 것이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JDC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계획 변경 승인만 17차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 기준. 2014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숙박객실이 1,400실에서 4,800실로 늘어 이용객이 8배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주도는 오수 예상량을 36%만 늘려 승인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에 적용한 2009년 기준 하수 정비 기본계획의 오수 단위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도는 실측 조사도 없이 일본과 다른 지방 사례를 들어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승인 점검과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회는 제주도가 워터파크 수영장 용수량을 빠뜨린 채 승인했고 이후 점검도 하지 않아 오수 역류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의 10%를 재사용하도록 한 중수 이용 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상하수도 계획과 공급 업무 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거친 사안들이 결국 JDC와 제주도가 나중에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지금 개발 사업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서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사위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기관 경고와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자를 뺀 5명에게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요구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94건 가운데 미착공 사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31건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20건, 비주거용 11건으로 이달 말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취소된 미착공 건축 허가는 70건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다음 달 4일이면 녹지병원 측이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행정소송을 계기로 개설 허가를 늦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에 의뢰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건 지난 14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상태로는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기간은 다음 달 4일. 현재 의사들이 모두 그만둔 상황인데도 의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까지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개설 허가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제주도에 연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 4일 이후에 개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녹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의료법에 따라서 허가 취소 등 그 관련 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서도 다음 달 11일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제주도. 도민들의 신뢰만 잃은 채 법적 다툼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 승용차 6,000대와 전기 이륜차 1,13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820만 원, 이륜차는 35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전기 승용차를 신청한 뒤 일반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1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도 감면됩니다. 치료사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가 해당 교수가 치료사들의 과잉 치료와 의료기기 강매 의혹을 제기하자 징계를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대 병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교수가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과잉 처방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반발로 쓰레기 반입이 차질을 빚었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부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봉계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소각재 2,500톤 등이 옮겨질 계획이어서 쓰레기 처리나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소각재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각재 무게를 잰 트럭은 매립구역 6곳 중 최근 완공된 6구역에 소각재 마대를 일일이 옮겨놓습니다. 이번에 이곳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에 조기 반입된 소각재는 100톤가량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다음 달까지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는 소각재 2,500톤과 하수 처리장에 있는 슬러지 2,000톤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 보관되어 있는 소각재와 고와 슬러지를 반입을 하고 4월부터는 일반 불연성 폐기물도 반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봉계 매립장이 지난해 5월부터 이미 포화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말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가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정률은 매립장 90%, 소각장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일부 구역부터 가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동이 부분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말 매립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242만 톤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소각시설은 11월 말 준공되면 하루 500톤가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배를 강화한 4중 차소로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 환경, 더 나아가 제주도의 이런 오염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오는 2021년까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까지 들어서면 폐기물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오늘 기획조정회의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교육과 사업을 제주 이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3.1운동 100주년이 광복과 4.3, 6월 항쟁과 촛불혁명 등 현대사의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고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합창축제인 제주국제 합창축제 N 심포지엄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내는 물론 독일과 슬로베니아 등 5개 나라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하며
이어도사나 구엄리 바닷가 등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도 선보입니다. 또 해외 저명 강사들의 무대와 강연도 마련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 58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원희룡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고교 동문 2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개소식 뒤풀이 모임을 주선하고 고교 동문 등 30여 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제주시 하귀 1위 해안가 갯바위에서 40살 한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발견 당시 한 씨가 낚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약국에 위장 취업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약사 4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 시내 약국 2곳에 취업해 근무하며 87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물고기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